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67페이지 안반응이죠. 예, 지금까지 이제 명반응 공부하셨는데 명반응의 목적은 그 ATP하고 NADPH를 충분히 생산을 해서 안반응에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다음에 안반응은 실제로 이게 중요하죠.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그렇죠. 이산화탄소 CO2 6개 분자를 원료로 해서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을 해내는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ATP가 18분자가 들어가고 NADPH가 12개 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반응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다음 안반응에서는 좀 개수를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교재 그림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서브노트 자료에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 그림을 기본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원재료로 CO2가 들어가죠. 근데 RUBP RUBP는 리블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의 약자고요. 리블로스는 전에 배우셨지만 오탄당이죠. 리보스하고 같은 탄소가 5개인 당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5개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탄소와 5번째 탄소 끝쪽에 인산기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오탄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탄당에 CO2가 붙어서 PGA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 PGA, DPGA, PGAL, RUBP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클, 이 그림 전체는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중요하죠. 자료에도 기재를 해놨으니까 풀네임을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루비스코라고 한국말로 많이 하고, 이 RUBIS 부분이 아까 RUBP하고 같습니다.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다르게 약어를 선택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뒤쪽에 C하고 O죠. 카르복실레이즈의 기능도 있고 억시게네이즈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스코라는 효소는 여기 루비스까지가 RUBP, 오탄당이죠. 거기에다가 카르복실레이즈,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카르복실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옥시게네이즈. 아까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이는 게 아니고 산소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붙이기도 하고 O2를 붙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사이클을 이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PGA, 처음 시작 물질이 PGA입니다. PGA, DPGA, PGAL, 그다음에 RUBP인데, 여기서 나오는 P들은 전부 포스페이트입니다.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G들은 전부 글라이세롤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글라이세르까지만 쓰기도 하고 글라이세리까지만 쓰기도 하고, 그 자료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모든 A는 다 애시드입니다. 카르복실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AL인데 얘는 알데하이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구조식을 여기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이 약어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탄소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한 분자당 탄소가 하나겠죠. 그다음에 PGA는 G가 글라이세롤이라고 말씀드렸죠. 글라이세롤의 한쪽 끝이 글라이세롤은 이렇게 생겼죠. 탄소 3개 있고 OH기가 3개 각각 붙어 있는데 뭐 어느 쪽인가 이게 카르복실기로 바뀌면 얘를 글라이세릭 애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탄소수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PGA 보시면 글라이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애시드가 있으니까 어딘가 카르복실기로 바뀌어 있겠구나. 그 다음에 P가 있으니까 인산기가 붙어 있겠구나 라는 건 추정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탄소가 3개라는 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개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GA는 글라이세롤에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분자당 탄소가 3개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DPGA가 있는데 얘도 PGA하고 똑같은데 다이포스페이트입니다. D는 인산기가 2개 붙었다는 뜻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수는 변하지 않고 3개죠. 그래서 얘도 C3다 기억하시면 되고 P겔도 P는 포스포고 G는 글라이세롤이고 알데하이드고 이 경우는 이게 카르복실기로 안 바뀌고 알데하이드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얘도 역시 탄소수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RUBP는 아까 리블로스인데 5탄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탄소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 반응 보시면은 이 RUBP에 CO2가 결합을 하고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앞에 루비스코의 C하고 O 중에 C가 카르복실레이즈죠. 그래서 CO2를 붙여주는 기능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주면 PGA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그 탄소수를 우측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그 개수를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우측 아래에 글루코스가 있죠. 포도당은 탄소수가 6개죠. 근데 중간에 PGAL이 12개에서 10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개가 빠져나왔죠. 사이클에서. 그래서 근데 PGAL은 탄소 3개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분자가 빠져나왔으니까 탄소가 6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6개가 나오려면 처음에 RUBP는 여기 탄소가 30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5탄당이니까 분자가 6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탄소수가 6개가 증가하죠. 그럼 PGA는 3탄당이니까 탄소수가 36개가 되는데 그럼 분자수가 12개가 되겠죠. 그 다음 쉽죠. DPGA도 3탄당이니까 36개 탄소를 유지하려면 12개 분자. 그 다음 여기도 12개 분자까지 가고 근데 여기서 2개의 P겔이 빠져나와 줘야지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탄소수가 30개로 줄면서 P겔 3탄당인 그러니까 C3인 P겔은 10개 분자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죠. 이 분자들은 6개 RUBP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포도당 6개 아니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6분자는 계속 투입이 됐고 여기서 2분자의 P겔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결국 글루코스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167페이지 중간쯤에 양가로 3번 안반응이고 켈빈 회로하고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랫줄에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ATP와 NADPH를 이용하고 CO2를 환원시켜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아랫줄에 광 비의존적 반응이죠. 빛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 ATP하고 NADPH, CO2만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회로죠.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시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 고정 또는 CO2 고정, 그 다음에 환원, RUBP 재생 세 가지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그 세 단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탄소 고정하고 환원하고 RUBP 재생이 있죠. 예, 탄소 고정은 이산화탄소의 고정이니까 리블로스 그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 고정해서 PGA 만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RUBP 재생은 그러니까 RUBP가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가 다시 RUBP로 돌아와야 되니까 RUBP 재생 아실 거고, 환원 부분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DPGA가 있죠, 우측에. DPGA가 P겔로 바뀝니다. DPGA는 애시드죠, 카르복실산. 그 다음에 AL은 알데하이드죠. 근데 아까 5개 구조식 암기하시면 좋겠다고 했죠, 발효에서. 그래서 산에서 알데하이드로 갔기 때문에 환원입니다. 그래서 환원 단계네라고 세 가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의 우측에 켈빈 회로의 중간 산물의 명칭 중에 PGA 한 6째 줄? PGA 있거든요. 근데 PGA를 3PG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뭘로 나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아래쪽 내려가시면 P겔은 G3P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는 G-3-P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P겔은 G3P라고도 하고 G3P라고도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가셔서 이제 세 개의 단계들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밑줄 긋는 거 보내드렸으니까 줄 긋고 보시면 되는데 개수들이 이게 P겔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걸 읽으면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수는 아까 그 그림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요. 그래서 쭉 반응이 일어난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아래 보시면은 반응식 바로 위에 세 줄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하려면부터 끝까지 여기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줄을 그으시고요. 이 개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하려면 P겔 두 분자가 필요하죠. 사이클에서 두 개가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결국 CO2 6분자가 사이클에 투입됐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ATP 18분자, NADPH 12분자. 그래서 아까 명반응에서 순환적 광인산화하고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비순환적은 12사이클 일어나고 순환적은 6사이클만 일어나서 6개의 ATP 분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켈빈 회로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려드린 그림하고 뭐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그냥 쓱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69페이지로 가셔서 이 실험은 한번 가볍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실험 내용은 클로렐라라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죠. 배양액에 C14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된 CO2를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클로렐라 내부에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없겠죠. 근데 외부에 CO2가 방사성 표지가 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가 지금 켈빈 회로, 안반응 켈빈 회로로 들어가서 이제 PGA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거를 실제 측정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위의 실험은 간단하고요. 그 그림 보시면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이렇게 Y축으로 쭉 올려준 다음에 90도로 바꿔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2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2차원 크로마토그래피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아래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1차원으로 하면 그 유사한 물질들은 같은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식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한 거고, 아래쪽 보시면 최초로 PGA에
그 C14 방사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검출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의 1번 보시면 C14 CO2를 공급했을 때 C14으로 표시된 최초의 물질이 PGA다. 그것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지문에 기출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문에서는 사실 여기 뭐 아래쪽은 잘 안 나오고요. 나온 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물질이 뭐냐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PGA에 처음 CO2가 들어가서 이제 결합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주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하죠. 또 한 가지 지문은 CO2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축적되는 물질은 뭘까? RUBP겠죠. RUBP가 많이 쌓여 있어도 CO2가 와야지 PGA로 변환이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면 RUBP들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정체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기출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방어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아래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 비교 부분입니다. 근데 전부 다 공부하신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밑줄도 안 그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70페이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딱 읽는 순간 아 쉽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공부하셨으니까 출제 경향도 보시면 하여튼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만 묻지 자세한 부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을 동시에 내면은 두 개가 서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탄탄히 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전자 전달에서 처음 시작 물질이 뭐였지? 광합성은 그러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너무 자세히 하시는 것보다는 그 기본적인 부분을 빨리 스피디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예제 부분 이거는 표시하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우측 하단에 전자전달 물질 NADPH와 NADH가 나와 있는데 광합성에서는 NADPH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 171페이지로 가셔서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그 인산화의 개념하고 자료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도 정리라서 그냥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간에 동그라미 3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내용도 쉽고 그래서 그 개념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가로 1번 빛의 세기, 그래서 광포화점 제목들, 호흡량, 보상점, 광합성량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고 아 그렇겠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로 가셔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위쪽에 그림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좌측 그림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핵심을 이해하시는 거고요. 보시면은 X축은 빛의 세기입니다. 빛이 세질 때 결국 Y축은 CO2의 양이죠. CO2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겠죠. 근데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꺾이게 되죠. 그거는 그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광합성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꺾이는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꺾이는 점이 광포화점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광포화점의 숫자를 말하라 그러면 CO2 흡수량 Y축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포화가 되었을 때 빛의 세기가 얼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세기를 답으로 쓰셔야 되고요. 보상점은 좌측의 보상점은 그 식물 세포도 에너지 소비를 하죠. 세포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동시에 하죠. 그래서 CO2가 소모되기도 하고 생산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서로 동일한 지점.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0일 때도 세포호흡을 해서 CO2가 방출이 되겠죠. 좌측처럼. 그렇지만 광합성을 하다 보면
빛의 세기가 세져서 광합성을 하다 보면 CO2 방출량하고 흡수량이 동일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게 보상점이고 그때 빛의 세기가 얼마냐가 보상점의 값입니다. 그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연두색 총 광합성량을 보시면은 이제 호흡으로 CO2를 배출하고도 그걸 다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전체 광합성 양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좌측처럼 분해하면 호흡량하고 순 광합성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 CO2 농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읽어보시면 되고 중간쯤에 양가로 3번 온도 중요하죠. 그래서 적정 온도까지는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다가 근데 광합성도 효소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온도가 되면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일단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의 광호흡입니다. 광호흡은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지문 중에 하나가 광호흡하고 관련이 있는 지문, 문제 하나가 아니고 지문 하나가 나왔거든요. 사실 언젠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살짝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74페이지 이제 상단을 보시면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각각 동그라미 하시고 빨간색으로 하시고 별표 하시고 그래서 C3 식물은 우리가 보통 보는 우리나라 온대 지역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냥 뭐 예시로 사진에 벼가 나와 있죠. 벼도 있고 뭐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C4 식물은 수수입니다.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종류고 열대 식물들이죠. 그다음에 캠 식물은 선인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보다도 더 덥고 더 건조한 기후에서는 사는 선인장 같은 식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C3 식물과 광호흡입니다. 자, 아랫줄 보시면 켈빈회로 안 반응해서 탄소가 최초로 고정되는 건 이 자료에 보시듯이 PGA죠. 3탄소 3개짜리인 PGA에 고정이 됩니다. 근데 C3 식물이더라도 이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그 잎에 기공이 있었죠. 기공을 열어놓게 되면 수분이 다 증발해서 식물이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기공을 닫고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광합성을 계속 하게 되면 CO2는 계속 소모가 되고 산소가 계속 발생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비스코의 C가 얘는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O는 산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루비스는 RUBP라고 말씀드렸고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일지 산소를 붙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루비스코는 일반적으로 CO2를 더 잘 붙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기공이 닫힌 상태에서 광합성을 계속하게 되면 얘는 결국 다 소모돼 버리고 O2는 1000개의 분자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루비스코가 이제 바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O2도 붙일 수 있어. 그러고 이 RUBP에다 O2를 붙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탄당인 RUBP에다가 O2를 붙여서 원래 광합성은 CO2를 붙이기 때문에 탄소가 6개가 되죠. 그래서 PGA 두 분자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O2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탄소 5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PGA 한 분자하고 PG 한 분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PG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글리콜산이고 2탄당입니다. C2짜리. 얘는 C3죠. 글리콜산을 형성을 하는데 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인글리콜산이라고도 합니다. 다 암기하셔야 되고 PG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포스포 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약자죠. 근데 문제는 이 PG는 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다 CO2로 분해된 다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귀중한 5탄당을 소모해서 PGA는 한 분자밖에 못 만들고 얘는 결국 소모돼서 날아가고 그래서 그 식물에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그 설명이고 아래쪽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그림 보시면 루비스코가 이게 천사의 얼굴도 있지만 악마의 얼굴도 있죠. 그래서 좌측 사이클을 보시면은 RUBP에다가 CO2를 잘 붙여서 PGA 두 분자를 만들어내고 켈빈 회로를 잘 돌리죠. 근데 우측 보시면 이제 CO2가 없네. 그럼 난 산소라도 붙여야지. 그러고 붙여서 PGA하고 PG를 만들고 PG는 결국 분해돼 버리고 PGA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C3 식물, 우리나라에 있는 C3 식물들은 가끔 광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광호흡이라는 이름은 O2를 소모한 다음에 결국 PG, 글리콜산이 분해되면 CO2를 배출을 하죠. 호흡처럼. 그래서 호흡처럼 O2를 소모하고 CO2를 배출한다 그래서 광호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뭐 C3 식물이 항상 광호흡을 하고 바보짓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더운 날 실수로 가끔씩 이제 광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측에 이제 175페이지로 가시면 C4 식물인데 얘는 심각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옥수수나 그다음에 사탕수수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걸핏하면 이제 기공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럼 광호흡이 일어나면 아예 성장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호흡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 그림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좌측이 C3, 가끔 바보같이 광호흡을 하는 친구, 중간이 C4, 그다음에 우측이 캠입니다. 근데 C4 식물의 경우는 그 루비스코 효소를 안쪽에 가둬버립니다. 175페이지 우측 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까 잎의 구조 공부하셨죠? 같은 그림인데 관다발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인맥이죠. 그러니까 혈관 역할을 하는 관다발 주변에 관다발 초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초는 피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선에 금속이 노출되어 있으면 전기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연체로 피복을 만들죠. 그래서 관다발을 보호하는 것처럼 있는 세포가 초세포고요. 보호하는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엽육세포들이 있죠. 근데 C3 식물의 경우는 엽육세포에 엽록체가 많아서 그 광합성을 하지만 이 C4의 경우는 이 관다발 초세포가 그 식물 잎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루비스코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 보시면 중간에 이제 C4 식물의 경우에 사이클이 두 개가 돌아가죠. 아래쪽이 켈빈 회로고 아래쪽 세포가 관다발 초세포입니다. 이 관다발 초세포 같은 말로 유관 속초세포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유관이 관다발을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초세포는 마찬가지죠. 두 가지 다 가볍게 봐두셔야 되고, 이 세포 안에다가 루비스코를 가둬두고 CO2만 공급을 하고 루비스코가 CO2를 RUBP에 붙여서 PGA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CO2는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위쪽에 엽육세포가 나와 있죠. 엽육세포는 아무래도 입 바깥쪽에 좀 노출이 되는데 CO2를 받아들인 다음에 루비스콘은 자꾸 바보짓을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펩 카르복실레이즈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루비스코하고 다르게 얘는 똑똑한 친구고 펩이라는 물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카르복실산을 붙여주는 효소입니다. 펩은 아까 잠깐 보신 적이 있는데 세포호흡 회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되기 직전이 펩입니다. PEP인데 얘는 말씀드렸듯이 P는 피루부산이고 얘는 이제 이놀인데 피루부산의 이성질체입니다. 그리고 앞에 P는 인산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C3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루부산의 이성질체고 인산만 붙었으니까 탄소수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C3인 펩에다가 CO2, 이산화탄소를 붙여주는 효소가 펩 카르복실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위쪽에 엽육세포에서 C4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죠. C4 화합물 우측에 펩이 있죠. PEP, 얘는 C3라고 기재하시고 C3에다가 CO2를 붙이는 효소가 펩 카르복실레이즈입니다. 우리말로 펩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많이 하죠. 근데 얘는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CO2 대신 산소를 붙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CO2를 펩에다 붙이고 C4 화합물은 옥살 초산하고 말산입니다. 이 그림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C4 화합물을 만들고 얘를 사이클을 돌리면서 CO2를 떼낸 다음에 O2가 없는 CO2만 안쪽 관다발 초세포에 공급해서 루비스코가 켈빈 사이클을 돌리게 만드는 형태죠. 그래서 루비스코가 산소랑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호흡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 읽어보시면 이제 위쪽에서 세 번째 줄 CO2 고정의 최초 산물이 옥살아세트산과 같은 옥살아세트산이 옥살초산이죠. 옥살초산과 같은 사탄소 화합물이다. C3 생물에서는 CO2가 고정되면 PGA가 형성이 되죠. 얘는 글리세롤 변형체라서 C3, 탄소 3개짜리죠. 그래서 별명이 C3 식물이고 얘의 경우는 탄소가 고정되면 옥살초산이 되는데 얘는 탄소 4개짜리입니다. 그래서 C4 식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옥살아세트산이 된 후 아랫줄에 말산을 거쳐서 결국 CO2를 관다발 초세포에 공급하고 그 안에 루비스코가 켈빈 회로를 돌린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우측 상단에 PEP 카르복실화 효소 있는데 아래 넷째 줄쯤에 O2에 대한 친화력이 없어 광호흡을 유발하지 않는다.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의 캠식물이고요. 캠식물은 선인장 같은 경우인데 사막에 살고 훨씬 더 덥고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하죠. 근데 얘도 거의 유사한 두 개의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림 보시면 맨 우측 그림이고, 근데 얘는 분리하는 방식이 시간으로 분리를 합니다. C4 식물은 세포로 공간적으로 분리를 했죠. 근데 캠 식물은 시간으로 분리를 해서 밤에는 기공을 열 수가 있죠. 온도가 낮으니까 기공을 열어서 CO2를 받아들인 다음에 똑같이 펩 카르복실레이즈, 펩 카르복실화 효소를 이용해서 PEP에다가 CO2를 붙이고 옥살 초산을 만들고 말산을 만들고 얘를 잔뜩 만든 다음에 액포, 식물세포는 액포가 커다란
그 세포 소기관으로 존재하죠. 액포에다가 잔뜩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이 되면은 그때는 기공을 닫고서 액포에 있는 CO2를 마음껏 꺼내서 루비스코가 켈빈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캠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예, 그래서 위에 본문의 설명 보시면 이제 사막의 선인장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똑같이 최초 CO2가 고정되는 게 C4, 옥살초산 말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 두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시간적으로 분리한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루비스코와 펩카르복실레이즈 효소 두 개 잘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CO2가 최초 고정되는 물질이 C3 식물에서는 PGA다, 그다음에 C4와 캠 식물에서는 옥살초산이다. 그러니까 펩이라는 탄소 3개짜리에 CO2 탄소 하나짜리를 붙여서 옥살초산 탄소 4개짜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예, 좀 어려운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끝났습니다. 기출문제는 예, 기출문제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개. 예, 광합성에 해당하는 9개네요. 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뭐 다음 강의 시간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광합성하고 복습하시고 문제 푸시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광합성도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론 자체가 어렵습니다. 좀 바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문제 풀어보시면 문제는 그 세포호흡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기본에 충실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